예, 안녕하십니까. 쿼드론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오픈CV 딥러닝 프로그래밍 강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픈CV 요즘 많이 쓰죠. 네, 오픈CV가 영상 처리 하는 영상을 즉 카메라 같은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나 우리 동영상 같은 것들 뭐 하여튼 모든 영상을 컴퓨터에서 처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개발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CV는 근데 그 오픈CV를 이제 많이 쓰는데 드론에서도 많이 씁니다. 드론에서도 뭐 대부분 드론에서 하는 일이 드론에 달려있는 카메라 가지고 어떤 뭐 지상의 영상이라든지 지상에 있는 어떤 특정한 목적물 같은 것들을 찍어서 뭐 어떤 특정 목적물을 인식한다든지 추적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드론에서도 이 카메라를 많이 쓰게 되고, 이 카메라를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오픈CV가 없어서는 안 되는 개발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오픈CV 해야죠. 그래서 오픈CV 딥러닝 프로그램인데, 그 오픈CV가 원래는 이제 그 오픈CV 가지고 화면 영상을 뭐 이렇게 뭐 컬러를 흑백으로 만든다든지 뭐 영상 내에서 동그라미 원 같은 것만 찾아낸다든지 뭐 좀 찌그러진 영상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든다든지 흐릿한 영상을 아니면 선명한 영상을 좀 흐릿하게 만든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그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개발됐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거의 AI 용도로 많이 있습니다. 오픈CV를. 그러니까 영상에서 들어오는 거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상에서 내가 뭐 사람만 찾고 싶다. 뭐 내지는 자동차만 찾아서 거길 박스를 치고 싶다. 뭐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드론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오픈CV 이제 4.2전 버전, 4점대 이전 버전에서는 뭐 딥러닝이나 AI를 오픈CV에 붙여서 쓰려면 오픈CV 프로그램 따로 짜고 뭐 욜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그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하는 여러 가지 AI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짜서 그거를 이제 따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오픈CV가 이제 4점대 버전 이후로 오면서 이제 AI가 그 안에 오픈CV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플러그인 형태로 오픈CV 모델들을 쉽게 불러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오픈CV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오픈CV에서 딥러닝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게 됐고, 우리가 안 쓰면 안 되는 지금 뭐 오픈CV의 딥러닝은 할 줄 모르면 정말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이기 때문에 오픈CV에서 우리가 TNN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좌는 이제 오픈CV 딥러닝하고 저희가 이제 욜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AI 그 뭐 개발 툴들이 있는데요. 오픈CV하고 욜로에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 욜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그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픈CV하고 욜로를 이용해서 우리 드론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오픈CV하고 욜로를 이용해서 드론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드론을 제어한다든지 카메라를 제어해서
들어오는 영상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어떤 특정 목적물을 캐치해내는 뭐 그걸 어떻게 드론에서 활용하는지 그런 순서로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오픈CV 개요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AI는 뭐 요즘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워낙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AI 쪽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AI 비전 쪽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AI 영상 비전 영상이죠. AI 영상 분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활용 분야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리코그나이징이에요. 인식. 어떤 특정 비전에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에서 이게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뭐 마우스인지 키보드인지 컴퓨터인지 TV인지 뭐 이런 거 이제 가려내는 거 그런 것들 있고요. 카운팅 개수를 또 세는 거 지금 뭐 사람이 몇 명이고 자동차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뭐 비율 그 비율을 뭐 계산해내는 거 그런 거라든지 또 그 로케이션 위치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개체들의 개수 그런 것들 뭐 분석해낸다든지 아니면 트래킹 어떤 특정한 사물을 추적한다든지 뭐 통계 뭐 그 다음에 뭐 이 밑에 있는 거는 뭐 기본적인 것들 다른 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통계 내고 뭐 대시보드 만들고 뭐 레포트 만들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비전 가지고. 근데 그 영상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AI 모델이 뭐냐? 보면은 우리가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션 신경망이 있고요. 컨볼루션 신경망은 CN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이미지 처리에 최적화된 구조예요. 그래서 이미지 공간적 계층 구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분석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제 신경망 아닙니까? 어떤 이제 컨볼루션의 계층적 네트워크인데,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레이어와 폴링 레이어를 쌓아서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쪽에 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미지 분석 인식에서 정확성이 높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어떤 특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이제 높은 연상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높은 연산 능력 요구한다. 이거는 뭐 GPU 성능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과적팝 문제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RNN이라고 또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RNN은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시퀀스 데이터 처리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전 정보를 기억해서 다음 예측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시간적 흐름을 고려한 분석에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데이터에서 비디오 프레임 분석의 강점을 가지고 연속적인 패턴 인식에 효과적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긴 시퀀스 처리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학습 속도가 느리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RNN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좋게 만든 뭐 LSTM GRU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RNN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장기 의존성 데이터 그런 것들을 이제 긴 시간 동안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단점이 있죠. 그래서 학습에 필요한 연산량이 많고 하이퍼 파라메터 조종 이런 파라메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처리용 3D CNN. 3D CNN은 이제 3D 컨버전 만들어 갖고 3D 우리 이제 영상은 기본적으로 2D잖아요. 2D. 우리 DVD 뭐 그런 거 사면 3D DV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3D 영상이냐 2D 영상이냐 이제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3D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3D에서. 3D에서. 그래서 공간적 그리고 시간적 패턴, 공간적 패턴과 시간적 패턴을 동시에 고려하여 높은 정확도로 행동 인식 및 비디오 분류를 수행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GPU의 성능이 많이 필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 욜로. 욜로가 이제 요즘 많이 씁니다. 특히 비전 그 트래킹, 그리고 레코그나이징 쪽에서 많이 쓰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CNN 모델입니다. CNN 모델인데 장점이 이제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고 비교적 리소스를 작은 리소스에서도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욜로를 많이 쓰죠. 물론 이제 뭐 다른 거 텐서플로우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에서도 다 뭐 이런 그 비전 같은 것들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욜로가 좀 보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작은 객체, 조그만한 객체에 대해서는 분석이나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럼 뭐 당연하죠. 뭐 사람도 빨리 보면은 그 조그만한 뭐 이런 것들은 잘 못 보잖아요. 자세히 봐야 이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이거는 욜로는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작은 객체에 대한 탐지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장면에서 성능이 저하된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그 많이 나오고 있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같은 거죠. 챗GPT나 뭐 구글의 코파일럿 뭐 이런 것들인데 요즘 이제 이게 인기인데 주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제 영상 분석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과의 대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로 하는 거를 알아듣는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말로 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준다든지 하는 쪽에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LLM도 향후에는 그 드론에 탑재가 되면 이제 사람이 조종기나 뭐 이런 그 뭐 QGC 이런 걸로 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말로 언어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겠죠. 자, 그러면 AI 모델별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AI 모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픈CV 같은 개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AI 쪽에 오픈CV가 이제 그 새로운 강자로 올라온 게 이제 주로 영상 처리하는 쪽에서는 이 오픈CV 가지고 딥러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CV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 단점이 이제 성능 쪽에서 개별 모델의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욜로는 이제 빠른 탐지와 탐색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파이토치라는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파이토치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되겠고요. 이게 사실 이제 AI 모델별 특징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프레임워크,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프레임워크, 오픈CV, 뭐 욜로. 욜로는 모델입니다. 욜로는 모델이고, 파이토치도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개발 프레임워크인데, 파이토치가 이제 파이썬으로, 파이썬과 이제 토치의 결합인데, 쉽게 어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구글의 텐서플로우도 많이 사용하는 개발 모델이 되겠습니다. 개발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비교를 해놨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오픈CV 물론 오픈CV 딥러닝 프로그래밍 강좌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오픈CV와 욜로를 활용해서 이제 픽스호크 드론 프로그래밍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강좌였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